4월 16일 수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힐링핸즈 가정의학 전문병원의 이민경 원장님, 그리고 정석원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또 뵙네요. 네, 이제 진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원장님과 매니저님 두 분 모두 좀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병원에 새로 생긴 변화나 소식이 있다면 각자 인사와 함께 근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힐링핸즈 병원의 원장 이민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작년 12월 말에 오픈해서 지금 이제 4개월, 5개월째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도 벌써 또 4, 5개월 정도가 됐군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번이 이제 4번째 방송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벌써 4번째네요. 네. 네, 매니저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석원 매니저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한 4, 5개월 됐는데, 진짜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KTN 신문에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이비랑 그 다음에 그 스포츠 그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 운동 같은 거 하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찾아주시면 돼요. 아이비는 뭐 어떤 건가요? 아이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은 저희가 100불부터 시작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부민도 있고 뭐 에너지 부스트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운동하는, 전 처음 알았는데 운동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어떤 걸 또 제출을 해야 되는군요. 건강검진. 학교에서 이제 무슨 뭐 풋볼을 한다든지 네. 뭐 야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지컬 이그잼을 받아갖고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이게 중요하죠. 굉장히 저렴하게 저렴하게. 하고 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좀 원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에서 받는 건강검진,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보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모든 건강한 성인들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이 있으셔도 그거를 못 쓰시고 그냥 몇 년 동안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안 아프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병원 가기 꺼려하고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서 그냥 하지,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미국에서 받으면 엄청나게 비싸던데, 이런 이제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해소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해와 편견 같은 게 좀 있군요. 네. 네, 이 건강검진 매년 받으라고는 하지만 막상 뭘 검사하는지, 그리고 또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건강검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꼭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기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받는 검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질병이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초기여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미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 체크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성인병이나 뭐 이런 고혈압, 뭐 당뇨,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성인병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생활습관병으로 시작이 됐는데 인지를 하고 계시지 못하다가, 왜냐면 이런 병들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으시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미리 피검사나 이런 걸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후에 말씀드렸던 암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 생활이나 이런 뭐 질환에 대한 뭐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각도로 다 주치의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병을 좀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또 나의 건강 상태를 좀 전체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거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어떤 검진이냐 그리고 또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빈도가 1년에 한 번씩이면 적당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에요. 건강하신 분들 한해서. 건강하신 성인에 한해서는 1년에 한 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르신이라 뭐 조금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높으신 분들은 1년에 2번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인슈런스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제 유아기나 영아나 유아기, 청소년기는 조금 이제 청소년기는 1년에 한 번이고요.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도수가 더 자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병원에 자주 체크업 가죠.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뭐 의미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네요. 특히 미국에서의 건강검진은 한국과 좀 방식이나 접근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 저희는 이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 어디서 건강검진을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약속을 잡고 가시면 이제 국가에서도 해주기도 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뭐 네. 2년에 한 번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때 가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큰 건강검진센터에서 모든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받으신다고 한 번에. 한 번에 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이제 그것도 여쭤보시고요. 네. 아니면 어떤 게 포함되는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궁금해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주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주치의 뭐 보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 이제 PCP라고 해서 Primary Care Physician이라고 해서 그게 주치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치의를 보통은 정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모든 이제 건강 정보라든지 드시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한 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시면 이제 주치의가 모든 그 헬스에 관한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충고랑 이제 뭐 검진이랑 이런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주치의를 먼저 정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 건강검진도 그러면은 주치의를 통해서 미국은 보통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보험이 종류가 이제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HMO 이렇게 있으시고 PPO가 있으신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험이. 네. HMO 같은 경우는 주치의를 꼭 정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보험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네. PPO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를 굳이 정하시지 않아도 아무 닥터나 보실 수 있지만 여러 닥터를 다니다 보면은 내 정보를 모든 닥터에게 다 뭐 그때 업데이트하기도 힘들고 그쵸. 그래서 자주 가시는 닥터가 그때는 그분이 PCP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제가 요즘에 이 AI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입력을 할수록 이 친구가 받아들여서 나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고 더 정확한 답을 주듯이 맞아요. 이제 나의 건강 상태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는 것보다 이제 한 명을 정해서 보게 되면은 더 나에 대해서 잘 잘할 수 아니까. 있죠. 당연히 잘할 수. 왜냐면 한 번 보고 나의 모든 건강 상태를 한 번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1시간, 2시간을 계속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생각을 하고 다 가고 아니면 어떤 분은 적어 오세요. 내가 이런 거 빼놓지 말아야지 네, 하고. 근데 다 물어보셔도 나중에 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모든 인포메이션이 내가 궁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약인지, 아니면 결과가 그 전에 나왔는데 그 전이랑 비교해서 이게 내 생활 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건강 카운셀링인데 그게 이제 딱 한 번 만다고 만으로는, 해서 그쵸. 그거를 할 수가 없고 그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신뢰가 쌓여야 돼요. 환자랑 또 이제 프로바이더랑의 신뢰가 관계가 쌓여야지 이제 좀
툭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더 편하게 맞아요. 이야기할 네, 수 편한 있고. 환경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주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렇게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보통 주치의를 통해 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주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사실 이 의학 용어라는 게 한국어로 해도 못 맞아요. 알아듣고 어려운 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주치의와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 지금 이제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시어마트 2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인 그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대부분 한인 분들이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가끔가다 외국인도 섞여 네네. 계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한인분들이고 이제 한국말 서비스를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네. 환자분들도 한국말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니까 더 쉽게 전화도 이제 문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약에 대해서도 만약에 약국에서도 뭐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 무슨 약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한테 전화하시면은 다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료 같은 것도 보통은 이제 영어랑 한국어 다 가능하니까 만약에 한국어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주치의 이제 그 역할이 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스페셜리스트 이제 그 전문의가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리퍼럴을 통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협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치의로서 모든 환자의 인포메이션을 저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받아서 환자한테 그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단순히 주치의라는 게 그냥 딱 나와의 이 한 가지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스페셜리스트가 끼고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이제 내 담당 주치 의사. 그쵸. 그러니까 뭐 의료인이니까. 나만의 맞춤 그쵸. 느낌으로 맞아요. 좀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원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체 검사부터 피 검사, 뭐 내시경, 유방암 검사까지 한 병원에서 전부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미국 병원의 시스템은 좀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인이 받게 되는 어떤 건강검진의 항목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받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받으시고, 그것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셨구나. 환자분들이 갖고 오는 진료 기록이 있어요. 맞아요. 한국어로 된 이제 책 같은 걸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면 제가 그거 다 설명해드리고, 이제 그거를 아직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계속 검진을 받으실 거면 그 정보를 다 제가 이제 다 입력을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좋아지는 거나 나빠지는 거나 예전에 뭐 관리 요망이라든지 뭐 6개월, 1년 있다 추적 검사 요망 맞아요. 이러는 거는 네. 제가 팔로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뭐 갑상선 초음파도 하시고 뭐 복부 초음파도 하시고 다 해요. 네, 정말 폐도 찍으시고 뇌 검사까지도 하고. 맞아요. 뇌 네. 검사도 하고 뭐 혈류 검사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 의료 선진국이라는 거를 제가 그리고 너무 뿌듯해요. 그런 거 보면. 네. 한 번에 가서 그리고 이거 예약을 사실 미국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약을 잡으려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강검진도 금방금방 되고 하루 그냥 고생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또 지원을 해준다고. 많이 해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보험을 있으신 분들은 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으신 정기검진은 보험에서는 커버가 다 돼요. 완전히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 네. 항목들이 한국이랑은 틀려요. 한국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이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만약에 뭐 유방암 검사라든지 아니면 CT라든지 뇌 사진이나 찍으면 한 곳에서 찍는데 여기는 주치의를 먼저 만나보시면 주치 이제 그 병원은
보통은 그런 시설들이 없죠. 없죠. 네네. 네, 소규모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피검사랑 음. 소변검사는 주치의에서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는요. 그때는 이제 그 리퍼럴을 보내드려가지고 아. 그렇게 찍으시고 이제 이미징 센터라고 하죠. 네. 찍으시고 만약에 내시경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소화기 내과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리퍼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좀 돌아다녀야 되는군요. 네, 좀 그래서- 여러 날을 잡고. 네, 그래서 하루에는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네, 아직까지는 네. 미국에선 그렇게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내가 보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 건강검진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자체도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쁘시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굳이 내가 아픈 게 없으니까 받지 이러다가 차일 뭐 후일 미루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보험이 있으셔도 한국에 나가셔서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한국처럼 좀 내가 원하는 항목만 뽑아서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오시면요 주치랑 상담할 때 본인의 병력 이제 아니면 가족의 병력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 예전에 검사했을 때 이상 징후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선이라든지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합해서 다 상담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그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피검사를 일단 하고요. 가장 먼저. 네.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죠. 그래서 피검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염증 수치, 예, 그런 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간이랑 신장 기능, 전해질, 그다음에 당뇨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남자분들 50세가 넘으시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전립선 검사도 해드리고요. 네. 피검사로요.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피검사, 소변 검사로도 나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게 일반적인 기본 검사에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고, 이제 그거는 모든 성인이 받으시고,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시면, 그때는 이제 추후에 팔로우를 통해서 왜 이상한지, 이 결과가 의미가 뭔지,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렇게 만약에 검진 중에 어떤 좀 이상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이제 피검사는 그렇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피검사 아까 당뇨랑 콜레스테롤, 뭐 갑상선 뭐 이런 거 다 들어갔잖아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이상하게 나오면요, 그때는 정말 이게 뭐 초기인지 아니면 중기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약물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이미징 테스트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번 두고 보고 만약에 생활 습관을 뭐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약간 사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4월 16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힐링핸즈 가정의학 전문병원 이민경 원장님 그리고 정석원 매니저님과 오늘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원장님 앞서 정기검진의 항목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암 검진도 건강검진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왜냐면 이제 암이 최근에 많이 늘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통상 알려진 바로는 50세가 넘으시면요. 암 발병률이 50세 이전이랑 비해서 13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13배나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뭐 젊으신 분들도 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50세 이후에 암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때는 연령에 맞춰서 성별에 맞춰서 이제 암 검진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암 검진이 포함되는 항목들이 조금 다르겠네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암 검진을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갑상선암도 초음파로 하고 이렇게 하고 뇌도 찍고 이러는데 복부 CT인데 여기는 5가지 암을 커버를 해줘요. 인슈런스. 5가지 암. 네, 5가지 암. 네. 그래서 처음 여자분들은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아, 네. 그게 네.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건 대장암이에요. 어. 대장암은 남녀 다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폐암도 만약에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폐암도 이제 그 암 검진에 포함이 됩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셨는데 고위험군은 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담배를 얼마나 피셨는지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얼마나 피셨는지, 몇 가지 피셨는지, 몇 갑을 피셨는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다 나이에 따라서 암 검진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틀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본인이 그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먼저 확인을 먼저 해야겠네요.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치의가 보통은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을 하죠. 근데 이것도 모든 게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이니까 이때까지는 필요가 없고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다든지 네네. 이러면요 조금 다른 검사나 조금 일찍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외일 경우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있다. 당연히 예외는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유방암 검사인 메모그래피는 좀 몇 세부터 권장이 되나요? 유방암은 보통은 40세에서 45세. 그러니까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네. 40세에서 45세 사이에 시작하는 거를 권하고요.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대장암과 폐암은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장암의 경우 한국에서는 보통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하나요? 미국에서도 내시경이 있어요. 어. 네, 내시경이 있고 수면 내시경을 하죠. 수면 내시경. 네. 수면 마취 없이는 안 하고요. 그쵸. 보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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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 이제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것도 있어서 위암 발병률이 꽤 높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요새는 또 듣기로는 이제 대장암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위랑 장을 같이 내시경을 하시는데 한 번에 해요. 한 보통. 번에. 한 번에 수면 마취를 하고 네. 입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대장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내시경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기준으로 하기 네. 때문에 위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위암은 정기 검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장암 검진을 받으실 거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으세요. 하나는 소화기 내과를 가서 내시경을 받으시고요. 네. 그때 이제 본인이 위가 쓰리다든지 아프다든지 아니면 병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위 내시경도 선택적으로 받으실 수는 있는데 내가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0% 대장 내시경 같이 커버를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네. 또 명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검사 한 가지 이제 다른 옵션 하나는 나는 시간도 없고 마취 가는 것도 힘들고 속 비우는 것도 힘들고 누가 운전을 해줘야 되고 일도 바쁘고 뭐 이러신 아니면은 이제 내시경 자체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그쵸. 계세요. 왜냐면 이제 이러다가 장에 천공 나면 약간 이런 그리고 이런 걱정 있으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 수면 마취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수면 마취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맞아요. 다 느껴지면 어떡하지? 네, 막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분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는 이제 대변 검사로 할 수 있어요. 대변 검사요? 네, 대변 검사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대변 검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보통은 이제 혈변이라고 하죠. 이제 혈변을 보시면 보통은 암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변 검사가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근데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소량의 피라도 이제 대변 검사를 하시면은 그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혈변이 나오니까 그때는 대장암의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내시경을 가시거나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코로나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시는 것도 꺼려 하시고 그때는 의사도 안 보셨던 가야 되는 그런 어포인먼트도 캔슬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코로나 병원이 좀 두려워서 네, 그리고 우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고. 네, 그게 이제 벌써 4, 5년 됐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집에서 하시는 검진 특히 이제 대장암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제 테크놀로지가 나와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그 대변에 있는 암 만약에 있으면 그 DNA를 검사하는 거예요. 오. 네, 이제는 혈변을 보는 게 아니고 DNA를 검사해서 대변으로 네. DNA를 검사를 네, 한다. 그래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의 그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고 대변 검사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죠. 건가요?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그 이제 대변 검사 DNA 검사는요, 콜로라도에서 이제 오차가 그래도 내시경이 가도요 100%로 암을 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100%는 아니에요. 집어내진 네, 않는다. 97% 정도 되는데 네. 이 새로 나온 대변 검사로 하시는 거는 그 정도의 똑같은 확률로 암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동등하게, 네, 동등하게 네.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대변 검사는 이제 어디 안 가고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오더를 내려주시면 이제 그 패키지가 집으로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에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인스트럭션대로 해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요. 공봉해서 네, 보내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검사 결과는 보통 어느 정도 후에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도 않네요. 네. 아, 이렇게 또 쉬운 방법이 있다니. 네, 정말 네, 네, 진짜 세상이 좋아- 참, 네,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오대암 외에도 좀 위내시경이나 갑상선 초음파 같은 검사를 원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따로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거가 뭐 건강 검진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본인이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는 충분히 주치의와 상담으로 더 검사를 받으실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좀 아이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엔 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보통은 건강해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요 건강해서 하지만 이제 발달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우울증이라든지 청소년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혈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뭐 마이너 질환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똑같이 뭐 피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 그 검진을 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유아들은 이제 그 발육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키, 몸무게, 아주 어린 애들은 머리 둘레. 머리 둘레까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의 그 퍼센티지에 속하는지를 네.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건강검진 받기 전에 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약의 복용을 끊어야 된다든지, 기타 등등, 뭐,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가면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피 검사 이제 보통 주치를 먼저 가시잖아요. 네네. 그 주치를 가시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어느 네. 정도요? 한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은 금식하시는 게 좋고요.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의 네. 금식. 이때는 물도 마시지 않는 게 좋나요? 아니요, 물은 많이. 물은 많이 마시면 왜냐면 피를 좋군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음. 따뜻한 물은 많이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노나 뭐 그런 설탕이나 이런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도 괜찮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커피나 카페인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혈압이 높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다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혹시 전날 과음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가 좀 고르지 않거나 너무 뭐 수면이 좀 못하고 갔다 이러면요 그때는 좀 피 검사가 안 좋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을 좀 조절하시고 오시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최대한 컨디션을 좀 좋게 관리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는 게 네. 좀 더 정확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강검진 비용이 좀 얼마나 드는지 보험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한 차이점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에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따로 뭐 내셔야 되는 것도 없고 코페이도 안 내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환자분이 먼저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디덕터블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또한 저희가 다 서류 다 해서 드리니까 그대로 그냥 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셀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는 250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 피검사, 소변검사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EKG라고 해서 심전도 검사도 저희 클리닉 내에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그 검사도 저희가 이제 그걸 신청을 해드려요. 따로 신청을 해주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것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특히 셀프페이신 분들은 네. 오셔갖고 이제 이런 걸 다 피를 뽑고 뭐 이제 소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웬만하면 약속을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오셨다가 할 말 다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은 저희가 두 번째를 잡으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거 갖고 저희가 또 엑스트라 찰지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저희가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거의 다 그냥 오셔갖고 한 번 더 만약에 본인이 잊어먹으셨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내가 그때 딱 가서 이런 이야기 해야지 적어놓고 가도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나 이런 이야기도 못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 번 정도 여유롭게 이렇게 오셔서 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라는. 그리고 부분. 왜냐면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이제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바뀌는 거를 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러는 거고. 그쵸. 보통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더 좋으실 거예요. 만약에 너무 바쁘시면 저희가 전화로도 결과는 알려드리는데, 네. 예, 저희들은 환자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이런 설명들 내가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또 생활 습관 개선 같은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듣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도 훨씬 안심이 되고 맞아요. 믿음이 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건강 검진이라는 게 사실 병을 찾는 목적도 있지만 미리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좀 미리 건강을 지키는 습관 같은 부분들 팁이 있는지 좀 네.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여기 4번째 나오는데 네. 정말 첫 번째 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쵸. 아무리 강조해도 네. 중요한 거.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내가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 정말 이거는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시던지 아예 안 하시던지 아니면 하셔도 뭐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은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150분 이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정말 우울증이랑 성인병 예방이랑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몸의 운동이 활력도 진짜로 몸에 중요하고 네, 필요한 정말 거죠.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갱년기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울하다, 뭐 핫플러시가 있다, 뭐 아니면은 뭐 무드가 너무 왔다 갔다 걸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맞아요. 아니면은 뭐 잘 때 너무 힘들다, 뭐 땀이 난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환자분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뵙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요. 갱년기 증상이 없으시게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갱년기 증상 자체를 겪지 않고. 네, 겪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동이 너무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성인병 있으신 분들도 운동하시고 식습관 조정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그러니까 뭐 완화가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건 운동은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은 맵고 짜게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과식이나 야식 피하시고 네. 한국 분들 또 위가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이제 위에 사는 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제 위 내시경도에도 검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위 내시경을 굳이 안 하셔도 위가 계속 쓰리고 아프면은 그때는 헬리코박터 균을 따로 이제 검사하실 수도 있어요. 네, 대변 검사로. 네. 그것도 대변 검사로 가능하군요. 아니면은 이제 그 숨 검사로 숨을 불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위험은 굉장히 한국 분들이 제가 건강 검진 이제 그 한국에서 받으시는 거를 보면은
위험이 다들 있으세요. 위험이. 그렇죠, 맞아요. 위험이 없으신 분이 없으시고.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신경성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그렇지만 뭐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드시는 뭐 음식 종류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건강하신 분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초기에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맞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가슴이 아픈데 유방암인가 이런데 보통은 그렇게 초기에는 아프고 아프지 이렇지가 않아요. 않는군요. 네, 암은 암세포는 아프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전이가 되든지 뭐 정말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틀리겠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은 꽤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충분히 병이 발병할 네. 수 있는 시기죠. 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자신하시지 마시고 음. 꼭 이제 건강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그것도 초기에 좀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을 해서 좀 늘 이렇게 건강 상태를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오늘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거 꺼려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커버하는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미리 발견하고 초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세요, 나중에. 오히려 세이브되는 거다. 예, 병을 그러니까- 키워서 오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그걸 꼭 항상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추가할 거는요. 저희가 셀프페이 분들을 위해서 보험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멤버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250불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페이먼트식으로 다달이 나눠가지고 건강검진이랑 그다음에 아파서 뭐 1년에 2번 정도 오시는 뭐 비짓 있잖아요. 비용까지, 네. 그것까지 해서 뭐 정말 소액의 월 그 멤버십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의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좀 금액에 부담 느끼시지 말고 이걸 또 이렇게 나눠서 네. 멤버십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원장님과 매니저님 오늘도 귀한 정보들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